그래픽 디자이너 최병록입니다. 네, 현재 다양한 기관들이랑 그래픽 홍보물 관련된 작업들을 하면서 요즘 어떤 패션 쪽, 패브릭 쪽하고 연계된 그런 콜라보레이션 작업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레이어스라는 브랜드라기보다는 프로젝트명인데요. 현재 입고 있는 옷은 패션 디자이너 제이라는 친구하고 같이 그 협업을 통해서 만든 거고요. 저는 전체적인 어떤 그래픽을 그려내고 아니면 어떤 그 스케일감을 만들어내면 그 친구가 어떤 부분적인 패턴이라든지 아니면 그 옷의 어떤 외형들 그런 것들을 그 그래픽과 조금 연결시켜서 옷을 만들고 있습니다. 10년 전 처음 일본 유학을 가서 만났던 브랜드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제가 다니는 학교는 예술대학이었기 때문에 선배들이 와서 자기 어떤 프로젝트를 설명하는 어떤 렉처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미즈노 마나부라는 선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고 있는 어떤 다양한 브랜드들 중에 하나였는데 3대에 걸쳐 온 직물 위주의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자파, 가업을 이어오는 브랜드라기보다는 그냥 가게였던 거죠. 조금은 모던하게, 조금은 현대적으로, 조금은 글로벌하게 라는 어떠한 생각에서 의뢰를 했던 것 같아요. 젊은 스튜디오의 디자이너에게. 그때 당시에 가장 잘 나간다, 핫했다 했던 분이 사토가시아예요. 유니클로를 반열 위에 올려놓고 또 디자이너의 신분을 떠나서 큰 어떤 역할을 하는 사토가시아라는 어떤 큰 어떤 울타리 안에서 미즈노 마나부는 굉장히 좀 도전적이었던 것 같아요. 학창 시절 때 럭비부였다고 하고 우리 미대 다니거나 예술대학교 다니는 사람들은 굉장히 조금 운동 같은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그런데 능동적이면서 진취적이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저 입장에서는 더 다른 디자이너들보다 매력이 있어 보이지 않았나. 클라이언트가 무언가를 의뢰했을 그 당시로 굉장히 리얼하게 대사 형태로 되게 말을 해줘요. 막 실상황적인 분위기를 연기하듯이 얘기하는 게 되게 재밌었어요. 왜 보통 이제 특강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강연 준비를 할 때는 정말 어떤 것을 정리하고 자연스러운 매끈한 어떤 그 흐름을 유도하기 위해서 명확하게 필요한 말들만 이렇게 만들어내곤 하는데 후배들한테 얘기를 해서 그랬나? 더 뭔가 그런 어떤 리얼한 대사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인상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 당시는 느즈마키 유학길에 올랐던 것 같기도 하고 회사를 다니다가 제 돈을 모아서 간 유학이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이 많이 됐었죠. 그리고 늦은 나이에 또다시 공부를 한다는 것도 쉽지 않았고 근데 그래서 최대한으로 무언가를 좀 뽑아내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때 제일 중요했던 게 어떤 디자인을 배우자 어떤 디자인에 대한 어떤 표현에 대한 것들보다는 어떤 무언가를 만들어낸 그런 사람들의 얘기들이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거를 이제 흠모했다고 해도 맞는 말이고요. 이미지 뒤에 숨겨진 어떤 내용들, 이야기들, 그리고 또 사람이 어떤 행했던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거는 직접적인 어떤 현장에 대한 어떤 감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는 그런 절실함들로 되게 굉장히 무대포로 사람들한테 연락하고 만나고 저는 그들의 어떤 작업을 봤다기보다는 어떤 그 사람의 다큐멘터리를 계속 봤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충분히 배울 가치가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조금 더 젊었을 때 20대 중후반에 갔었던 유학이었다면 또 다른 개념이었을 것 같아요. 일본이라는 굉장히 핫한 트렌드라든지 어떤 시각적인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매료돼가지고 막 그런 쪽으로 뭔가를 좀 파고들었을 텐데 저는 30살이라는 나이여서 그런지 사람을 더 중심적으로 만나고 이해하고 분석하고 또 같은 디자이너로서 조금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또 받는 사람, 주는 사람이 부담 갖지도 않는 어떤 그 정도의 선에서 굉장히 어떤 일본의 정갈함과 이쁜 색들 그리고 아주 아기자기한 어떤 소품들 전체적인 어떤 결을 맞춰내는 그 색감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한국을 다시 돌아간다던가 누가 왔을 때에 굉장히 어떤 색들의 어떤 바리에이션으로 많이 산 다음에 거의 이렇게 주다시피 했었던 기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브랜드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떤 하이엔드급 명품을 지향하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저의 기억에는 굉장히 소소하면서도 그 나라의 어떤 색을 잘 나타내면서도 지방의 어떤 젊은 디자이너의 가업을 잇는 어떤 오너의 어떤 정신에 잘 부합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굉장히 좀 기억에 남고 아직까지도 애용하고 애착하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일본에는 오미야게라는 문화가 있잖아요. 어디를 갔다 온다라는 걸 알고 있는 누구의 지인한테 진짜 요만한 콩 하나라도 갖다 주는 어떤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것들이
은연중에 저한테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좀 많이 선물을 하는 편이고, 요즘은 되게 뭐 카카오톡 이런 걸로 선물을 많이 해주는데, 조금 이런 어떤 실질적인 어떤 물성으로 보여지는, 전달되어지는 어떤 그런 멋스러움, 그런 게 조금 윤학과가는 잘 정리되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무실에 있는 것도 조금 찾아봤는데 이것보다는 훨씬 많이 샀겠죠? 샀고, 아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향인데 이건 정말 많이 줘요. 이건 심지어 저는 누구한테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산 윤학과가 시리즈들을 한국 사람한테 주면은 역으로 그 사람들 일본 여행 갔다 오면 저한테 그걸 갖다 줘요. 왜 이 사람이 그걸 좋아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취향이 조금 이렇게 공통화되어지는, 교차되어지는 그런 것들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이 브랜드 논픽션인가? 이건 한국 브랜드인데 뭐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브랜딩이 잘 돼 있고 요즘 많이 쓰고 선물로 주고받고 많이 이렇게 이슈화되어 있는 브랜드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생각하다 보니 왜 이거가 좋아졌을까 했는데 요 전에 이솝이라는 브랜드가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이솝 브랜드는 마찬가지로 이쪽이 약간 자파 개념이라면 조그만 어떤 거라도 뭐 선물로서의 개념으로 많이 찾는 브랜드이기는 해요. 패키지부터 굉장히 대명사화되어진 어떤 레이블 형태라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인상을 갖게 하는데, 제가 이솝이 생겼다라는 얘기를 듣고 가봤어요. 호주 브랜드잖아요. 근데 굉장히 일본을 좋아한대요. 그 어떤 이솝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그래서 모든 향이라든지 아니면 또 일본하고 가깝기도 하고, 그래서 모든 것을 첫 번째 발매하는 그 나라가 일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물을 사려고 했을 때 한국에 없는 제품으로 달라. 근데 의외로 좀 많더라고요. 그때 샀었던 향수가 히노키 향이 나는 향수예요. 히노키라는 것에 대해서 흠뻑 빠져있을 때 히노키 향수를 샀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이국적인 브랜드 안에서 어떤 동양의 색이 담겨져 있게끔 하는 것도 굉장히 특이한 브랜딩 전략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되게 요즘은 관심을 갖고 있고, 조향 이런 것들도 워낙 지금은 트렌드하게 많이 확장되어지는 시점이라서 이런 뭐 화장품이라든지 그런 쪽의 브랜딩 어마어마하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많이 관심을 갖고 보려고는 하고 있습니다.